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아는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듯한 진동음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이 베개 옆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면을 켜자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메시지 한 줄이 덜컥 떠 있었습니다. 주아야, 오늘 아침 너희 집에 갈게. 말해야 할 게 있다. 평소 새벽에 연락하는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겨우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아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남편 도현은 옆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깨울까 고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를 말하기 전에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 혹여 괜한 불안만 키울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용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고요한 정적이 주아의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은 희미했고 주아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곧장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아는 가슴이 철렁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숨 고르기도 하지 않은 채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처럼 보이는 비닐봉지와 조금 구겨진 갈색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말끔하게 정리하는 분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 도현이는 아직 자나? 네, 피곤해서 늦게까지.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잠깐만 앉자. 시어머니는 신발을 급히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아가 물을 내오자 시어머니는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이걸 내가 먼저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가져왔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메모 그리고 최근 날짜가 찍힌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병원 기록이 여러 장 있었고 대출 관련 문서도 보였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주아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심코 들고 있던 영수증이 손가락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조금 됐다. 내가 알면 걱정만 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도현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그 아이는 벌써 마음이 무겁다. 나 때문에 더 짐을 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단함으로 가족을 챙기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시어머니는 확실히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다는 게 혹시 우리한테 부탁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주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말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다. 부탁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너도 내 입장을 알아야 한다 싶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들이 먼저다. 그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주아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안보다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너와 마주 앉아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혼자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아는 손가락을 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편이라는 사실을 모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주아야,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왔다. 그래도 지금은 도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서로 솔직해지자.
주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만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의 여운은 오래도록 거실 공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주아는 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머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엉켰습니다. 아들 먼저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남편 도현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을 가다듬더니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우리 도현 일어났네. 엄마가 좀 일찍 왔다. 할 말이 있어서. 도현은 고개를 갸웃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침도 못 드셨죠? 제가 금방 뭐라도. 아니야, 앉아. 너도 들어야 해. 시어머니는 남편을 앉히더니 아까 주아에게 보여준 봉투를 그 앞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병원 기록이에요? 그래. 너한테도 숨겼지. 병원 다니는 건 오래됐어. 도현은 놀란 얼굴로 봉투를 뒤적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순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습니까? 제가 챙겼어야죠. 그럴 필요 없었다.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를까. 집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나까지 짐 얹고 싶지 않았다. 도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주아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숨을 고르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아,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좀 져야겠다.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주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살자는 말을 언젠가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원 기록과 함께 들고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엄마가 어디 가십니까? 당연히 같이 있어야죠. 그 말은 주아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주아는 애써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저희가 모셔야죠. 그런데 어머니 치료 계획은 어떻게? 그 얘기도 하려고 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치료비가 적지 않다. 병원에서도 당장 다음 주부터 검사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마련해 놓은 돈이 거의 없다. 그 순간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여러모로 힘들어 보여도 엄마는 항상 너 편이었다. 내가 회사 일에 집중하고 가정 꾸리는데 부담 안 주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를 좀 의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의 방향이 주아 쪽으로 조금씩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선을 피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사이 문제도 나는 도현이가 더 힘들어 보였다. 갑자기 던져진 그 말에 주아는 심장이 한 번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너희 부부 사이에 요즘 싸움이 잦았다는 거. 도현이가 얼마 전 나한테 다 털어놓았다. 주아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아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문제를 파고들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는 게 도현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마지막 말은 주아의 가슴을 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이를 위해서. 이 말은 곧 너를 위한 건 아니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정도. 그 말을 끊고 시어머니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둘이 오늘 회사 안 가고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한다. 도현이한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병원 일정의 촉박함이 아니라 마치 이 집안의 변화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도현은 이미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앉아있는 주아는 말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더 세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됐고 그 시작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꺼낸 한마디로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아침과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집안 조명이 켜질 즈음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도현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주아는 맞은편에 조용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첫 문장을 내뱉는 순간 집안의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부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 치료를 시작하면 몇 달 동안은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 도현아. 도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기대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아니면 기댈 데가 없다. 도현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주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동안 입술을 깨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같이 지내자. 그리고 너희 둘 문제도 이제는 솔직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주아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아야.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다고 보니 도현이가 너한테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주아는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더라. 시어머니는 덤덤히 사실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렇게 삐걱대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곧장 이어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인연이 아니기도 하다.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주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보고 이혼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현이 순간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주아야, 엄마가 표현이 좀.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기한 대로다.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실린 결단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도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아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도현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회사 일 힘든 것보다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게 더 컸다는 거. 주아의 목 안쪽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어요? 주아는 도현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주아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피곤함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서로 많이 지쳤잖아. 너도 알잖아.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틈에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둘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게 1년 넘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주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년이요? 어머니, 그건 도현이가 말해줬다.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주아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현이가 제 뒷얘기를 어머니께 다 하셨다는 건가요?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너희 둘의 관계도 정리하자. 도현이도 이제는 편해져야 한다. 그 말은 결국 나는 아들 편이고 너는 이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 저를 쫓아내려고 준비하고 오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맞다. 그 순간 거실에 놓여있던 비닐 보따리가 주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들고 들어왔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시어머니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주아 앞에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다.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 마음이다. 보따리를 여는 순간 주아의 삶이 어디로 기울기 시작하는지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따리는 오래된 첫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손에 꼭 쥐고 있던 그것이 이제는 마치 무언가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처럼 주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을 잡아당기자 매듭이 가볍게 풀리며 안쪽에 담긴 물건들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코팅지 한 장. 또 그 밑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쪽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주아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의 돈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주아가 준비 비용을 부담했던 항목들, 도현이 집안이 내준 비용들, 그리고 양가 간의 금전 정리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이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주아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현이 명의로 된 단기 대출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 도현이 갑자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아, 이건 뭐야? 주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잠깐 필요해서 빌렸던 거야. 금방 갚았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돈, 내 남편이 왜 빌렸는지 너는 모르지? 시어머니는 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 엄마 수술비였다. 주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라뇨?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지려고 수술한 거지. 시어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너희 둘은 돈 문제로 많이 싸웠다. 도현이는 집에 돈 얘기 꺼내기 싫어했지. 그래서 숨겼던 거다. 주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결혼 생활의 틀이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주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따리를 풀어보면 너도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도현이 편을 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따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한 권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구석에는 18년이라는 연도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도현이가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이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나는 이걸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떤 애였는지 너에게 보여주려고. 주아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학교 안 갔다. 아빠는 또 집에 없었다. 나라도 엄마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대서 엄마가 울었다.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지켜줄 거다. 장난스러운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픈 엄마를 지키려는 어린 아이의 불안과 책임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 아이는 누군가를 지키는 게 몸에 배내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서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아이 마음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다. 그 말은 칼처럼 예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도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내 생각을 더 앞세웠다. 도현은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주아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대체 뭐예요? 시어머니는 보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다. 그 말이 나온 순간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그건 왜 가져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번 보더니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아, 이건 내가 원하면 쓰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면 된다. 하지만 나는 준비는 해왔다. 너희 둘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서로에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주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보따리 속 모든 건 내가 떠나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가져왔다. 그 말은 아주 침착했지만 그 자체로 잔혹한 판결문 같았습니다. 도현의 방에서 발견된 보따리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아는 그 앞에 앉아 천조각 사이사이에서 떨어진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스며 나왔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가장 위에 올라온 건 20년도 더 된 듯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급한 상황처럼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한쪽에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건 한 여성 도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당황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아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찍힌 사진이네. 누가 찍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의 각도는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것처럼 어색했고 급하게 찍힌 듯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주아야, 무슨 생각해?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주아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도현 씨, 이 사진 아버님 사고 때 찍힌 거 맞지? 도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졌습니다. 맞는 것 같아.
사고 당일이라는 건 확실하고. 하지만 그의 말투는 확신보다 혼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럽게 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어머님은 사고 당시 혼자 계셨다고 했잖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주아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주아는 보따리 속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고 기록서가 있었고 거기엔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 오후 6시 40분. 신고 접수 시각 오후 7시 23분. 신고까지 40분이 넘게 걸렸어. 주아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해도 빗길이었고 어두웠다고 해도 과연 이 정도로 늦을 수 있을까? 도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충격 때문에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만 했어. 늘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기록서는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떨어졌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그 아이는 나를 버릴 것이다. 글씨체는 분명히 도현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주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쓴 거 맞지? 응, 이건 엄마 글씨 맞아. 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도현은 오랫동안 사진과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주아 옆에 앉았습니다. 주아야, 엄마가 아버지 사고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 없는 말은 상황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걸 도현 씨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에는 아직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아가 말을 잇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시어머니 도현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주아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침묵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힘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아야. 그 목소리는 평소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몰랐어야 했는데. 그리고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진 듯한 소리. 뒤이어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말씀 좀.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몇 초 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주아와 도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둘 다 말문이 막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번호.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찾지 마라.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분명한 의도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주아야, 이게 뭐야? 주아는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녀가 숨겨온 진실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다. 보따리에서 시작된 의문은 이제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둘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확인 번호에서 온 단 한 줄 찾지 마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듯 했습니다. 주아는 도현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어머님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어요. 도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찾아야 하지? 도현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 친척들도 대부분 멀리 살고. 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도현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건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보따리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아무튼 어머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현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라도 하려 했던 건가? 근데 왜 주아한테 먼저 전화한 걸까? 그 질문에 주아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나를 더 경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보따리를 자신에게 준 사람이다. 아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그때 도현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나가던 곳이 있어. 주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기도원이야. 예전엔 거의 안 가셨는데 아버지 사고 기록이 다시 정리된 뒤부터 자주 다니셨어. 하루 종일 계신 날도 있었고. 기도원.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조금씩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진실을 알면 아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메모까지. 주아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부터 가보죠.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둘 다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도현은 핸들을 꽉 잡은 채 기도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차는 고요한 국도를 따라 어둑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엔 가로등조차 드문 지역이었고 산자락 아래의 작은 마을의 불빛만 점처럼 보였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사고 이후 엄마가 많이 변했어. 처음엔 슬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주아는 그의 무거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티만 내도 화를 내셨어. 그냥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가는 거다라고만 했어. 더 묻지 말라고 했고. 차 안에는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보따리와 사고 기록 그리고 어머님의 상태.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연결돼 있어요. 도현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엄마 말고 누구겠어. 결국 다 엄마가 숨겨온 거잖아. 그 말에 주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어머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로 옆에 외딴 듯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둘은 몸을 움츠리며 기도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건물은 낡아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작은 촛불 냄새와 오래된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한 여신도가 마룻바닥을 닦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연세 좀 있으신 여자분이 오지 않으셨나요? 키 작으시고 단발머리 오늘 낮이나 저녁에. 여신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오셨어요.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맸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주아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여신도는 창밖 어두운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산길 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군가 기다린다고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이 급해 보이셨어요. 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린다고? 이 밤중에? 게다가 산길로? 주아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산속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단 하나뿐일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님에게 연락했구나. 미확인 번호의 메시지. 찾지 마라.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빨리 가야 해요. 어머님 혼자 아니에요. 도현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찾자. 그들은 곧장 산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움직이는 것처럼 주아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다시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발을 떼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지만 도망치듯 도망쳐 나온 지난 날을 떠올리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고 그 특유의 단단한 기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왔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아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이미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주아를 그 자리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설명 좀 해보겠어요? 억지로 무게를 싣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감추기 어려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아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보따리를 열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이제는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원망했단 말이네요. 주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입장에서 많이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그 보따리 속 물건들.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당신을 내쫓으려고 꾸린 증거라고 생각했나요? 주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건 도현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들이에요. 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당신이 알면 떠날까봐 도현이가 그동안 숨겨온 것들이죠. 빚, 계약 문제, 주변에서 엮인 사람들 전부. 머릿속이 하얘지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도현의 문제? 그게 왜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을까? 전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보낸 겁니다. 도현이 인생에서 당신이 더 상처받기 전에.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엔 이상하리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라는 뜻이었단 말인가? 그때의 공포는 시어머니의 계산된 의도였던 건가? 당신이 상처받을 얼굴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도현인 내 아들이니까요. 내가 감싸야죠. 당신보다 먼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은 그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어머니의 눈매가 좁혀졌습니다. 당신이 다시 이 집 대문을 들어설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주아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마치 칼끝처럼 조용히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이 도현이를 떠나는 게 이 집을 위해선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실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아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화려한 비유도 돌려 말하는 표현도 없이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떠나는 게 더 옳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였는지 너무 명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울기만 했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 돌아온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결과는 뭔가요?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더니 힐끗 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도현이는 당신이 떠난 뒤 더 망가졌습니다. 주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현이가요? 당신이 나가던 날 이후로 그 아이는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살았죠. 그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도현이 자신에게 너무 무심했고 시어머니의 편이었으며 때로는 무책임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아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도 주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돌아오라거나 보듬어 달라거나 그런 식의 부탁을 들을까봐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당신이 떠난 뒤 조금은 기대했어요. 기대요? 당신이 도현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인생을 찾을 거라고요. 그게 당신한테도 도현한테도 더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주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부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선을 주아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다시 찾아온 이유를 듣기 전까진 나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죠. 주아는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열었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게 저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도망친 거였습니다.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주아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제 잘못도 인정하고 도현의 문제도 정확히 들으려고요. 이혼이든 화해든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결정하려고요. 말을 마치고 난 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와 주아 앞에 두었습니다. 이건 도현이가 남긴 겁니다. 주아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반지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 도현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 주아야, 내가 잃은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왜 이런 모습으로? 주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완고했던 그 얼굴에서 미묘한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는 끝까지 도현 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선언이었고 경고였으며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집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아들의 편이라는 말엔 분명 무언가 감춰진 것이 더 있었다. 주아는 손 안의 반지를 바라본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빛바랜 은반지, 결혼 초기에 맞췄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른 건 그 밑에 깔려있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주아야, 내가 잃은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그 필체는 서툴고 흐트러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박하게 눌러 쓴 듯 했습니다. 주아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안 주셨어요? 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현이가 건네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목소리엔 비난도 분노도 없었지만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날 도현이는 당신 뒤를 따라 나가려 했어요. 주아의 눈이 조금 크게 떠졌습니다. 도현이가 저를? 그 아이도 고민 끝에 뭘 붙잡아야 할지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 안에는 감추고 싶은 감정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보따리 속 내용만 보고 도망치듯 나갔죠. 그 말에 주아는 가슴 한복판이 쿡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전 정말 무서웠어요. 주아는 솔직히 말했다. 그 속에 있던 빈 문서들, 계약서들, 그게 전부 저를 향한 선전포고 같아서. 시어머니는 그제야 주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전보다 무언가 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아 씨.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보따리엔 일부러 도현의 문제만 넣어뒀습니다. 그걸 보고 도현의 인생을 짊어질 건지 아니면 당신 인생을 택할 건지 스스로 결정하라고요. 주아는 손가락 사이에서 반지를 굴리다 멈추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시험이라기보다 시어머니는 차가 식었는지도 모른 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 아이 옆에 서려면 어떤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잠시의 정적.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진심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삭막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조용히 두드린 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이 집에 들어오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도현의 빚, 도현의 문제, 그리고 도현의 감정 전부. 주아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 집의 룰은 단 하나였다. 아들의 인생은 며느리가 책임지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감시하며 지켜보는 구조.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떠나겠다고 결정한다면 나는 도현에게 그 선택을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주아는 눈을 깜빡였다. 정말로요? 그래요. 이혼이든 뭐든 받아들이도록 할 겁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현이 그걸 견디지 못해도 당신에게 다시 매달려도 그때는 내가 당신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무겁고 날카롭고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반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어떤 선택을 바라는 건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다문 채 조금은 흔들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 곁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길 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시어머니의 표정에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표정은 사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며느리를 상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주아는 힘없이 말을 잇습니다. 저한테 선택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에게 돌아갈지 아니면 떠날지. 구부의 끝은 그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왔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주아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멀뚱히 서 있는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술기운도 없고 흐트러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고민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문턱에 선 도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버텨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제야 오는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어머니가 아닌 주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아둔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아야, 나 좀 볼래? 주아는 손 안에 반지를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뒤로 남겨둔 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들이 둘 사이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나갔을 때 내가 너한테 건네려고 했던 게 있었어. 주아는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죠?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셨어요. 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참 바보였지. 너한테 말해야 할 것들을 너무 늦게 말하려고 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백하듯 말했다. 내가 가진 문제들, 빚도 계약도 엮였던 사람들도 전부 너한테 숨겼어. 너한테 욕먹을까봐, 떠날까봐, 그래서 겁나서. 주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원망스러웠다가 안타깝다가 다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현은 주먹을 꽉 쥔 채 말했다. 정작 널 지키는 일은 하나도 못했어. 엄마 뒤에 숨어서 널 힘들게만 했어. 주아는 그제야 도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눈가엔 잠 못 이룬 흔적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아야.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간 주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듣고 싶었던 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너한테 미련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봤어. 도현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표정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너의 문제는 내가 함께 짊어지는 문제가 돼. 그리고 그건 나 하나만 희생해서는 안 돼. 너도 변해야 하고. 도현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할게. 진짜로 이번엔 뭐든 할게. 그 말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한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편, 그를 감싸는 시어머니, 그리고 책임이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흘러가는 구조. 주아는 그 모든 그림을 한순간에 떠올렸습니다. 도현아.
주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은 어깨를 떨어뜨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을 잇고 싶어도 입술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간직해줘. 도현이 고개를 든 순간 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사랑했어. 근데 이제는 나를 먼저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조용한 칼날처럼 둘 사이의 관계를 천천히 잘라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반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아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잘 결정했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체념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아의 선택이 아들을 더 망치지 않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주아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던 곳.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던 곳.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가에 눈물을 말려갔습니다. 주아는 작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살아야지. 그러고는 누구도 붙잡지 않는 그 길을 조용히 단단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